대학교 2학년 봄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걷던 규태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영학과 전공 수업에서 처음 본 은지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규태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느꼈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은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태는 평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조별과제를 통해 같은 팀이 된 것은 규태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은지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규태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규태야, 너 정말 꼼꼼하고 성실해. 같이 작업하니까 든든해. 은지의 칭찬에 규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 규태는 좋은 친구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규태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을 때 은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태야, 고마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규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놓아라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태에게는 은지만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여성과 만나도 자꾸 은지와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은지만 사랑할 거야. 규태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은지의 SNS를 확인하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규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은지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동시에 그 옆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 3년 차 규태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사에서 온 담당자를 만나러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규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규태야. 은지는 밝게 웃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규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은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더욱 성숙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대학 시절 이후의 근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모두 좋지 않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똑같더라.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는 관심도 없고. 은지의 말에 규태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달라, 은지야.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길 거야. 규태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지도 규태의 변함없는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규태는 은지에게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은지의 작은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규태는 정말 다르구나. 은지는 점점 규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규태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은지와 함께하는 삶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 규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사람이구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은지도 규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규태는 매일 아침 은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꽃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규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규태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던 관심과 보살핌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회식 있다고 했지? 몇 시에 끝나? 규태는 매일 은지의 일정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은지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걱정돼서 어떻게 기다려? 규태의 목소리에는 애정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규태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꼭 가야 해? 우리 둘이 있으면 안 돼? 규태는 은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도 만나야지. 결혼했다고 친구 관계까지 끊을 수는 없잖아. 은지는 웃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규태는 은지가 나간 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씩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참을 수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언제 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많이 안 됐는데? 좀 더 있다가 갈게. 은지의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에 규태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규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하고. 규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1시인데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잖아. 같이 작업하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난 집에서 혼자 얼마나 걱정했는데. 친구가 나보다 중요해? 규태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규태였습니다. 그녀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야 해. 당신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왜 불만이야? 규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혼 1년이 되어갈 무렵 규태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지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회사 근처에 불쑥 나타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점심 먹었어? 나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같이 먹을까? 규태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은지는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 남편분 참 애정이 깊으시네요.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말이었지만 은지는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의 휴대폰에서 남자 동료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규태는 그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친근하게 말해? 규태는 휴대폰을 들고 따졌습니다. 같은 팀 동료야. 업무 얘기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은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자 동료가 꼭 필요해? 다른 여자 동료는 없어? 규태의 질투는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은지의 대학 동기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규태에게 여자 동기들만 만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남녀 동기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규태는 그것을 알고 술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나도 같이 있어도 되지? 규태는 갑자기 나타나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당황했고 은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규태는 계속 은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다른 남자 동기들을 견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지는 처음으로 크게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얼마나 창피하게.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른 남자들이 널 보는 게 싫었어. 규태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거야. 내 아내잖아. 규태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 사이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다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은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결혼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져가는 딸을 지켜봤던 터였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는 딸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숨막히는 감시,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소유물 취급당하는 기분. 말하면서도 이게 정말 자신의 이야기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은 규태는 은지가 없는 공간에서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규태는 매일 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집에 와?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은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좀 시간을 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우린 부부잖아. 집은 여기야. 규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일주일은 은지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자유롭게 통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 감옥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옳죄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규태와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그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두려웠습니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밤늦게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규태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는 은지를 기다리며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직접 가서 데려와야 해. 규태는 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규태는 소주 한 병을 더 비우고 택시를 타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내를 왜 붙잡아 두는 거냐? 규태는 처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은지의 아버지가 문을 열자 규태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버님, 은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린 부부예요. 부부가 떨어져 살면 안 되잖아요. 규태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되잖니. 장인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규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나와. 집으로 가자. 규태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래? 이게 뭐야? 나와. 집으로 가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규태는 은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놓아. 은지는 뿌리쳤습니다. 취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 내일 얘기하자. 안 가.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규태는 울면서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장인이 나서서 규태를 말렸습니다. 규태야, 이러면 안 된다. 술 깨고 내일 다시 와라. 왜 내 아내를 못 가져가게 해요? 내 아내인데. 규태는 장인을 밀치며 반발했습니다. 그 순간 장인도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 처먹고 와서 소란 피우고. 내 아내 돌려주세요. 규태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도 규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납치했어요. 규태는 경찰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은지는 규태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정말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양가의 감정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규태는 술이 깨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규태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처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장인을 밀치고 경찰까지 불려오게 한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면회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규태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은지 씨 쪽에서 접근 금지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제야 규태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은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왜 은지가 집을 나갔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규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 시절 은지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때는 정말 은지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랑이 소유욕으로 바뀌었을까? 나는 은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규태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은지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것, 직장 근처에 나타난 것들이 모두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은지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제야 깨닫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규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엄마가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인 모습들과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은지에게 상처를 준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 순수하고 따뜻했던 은지를 자신이 직접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은지를 사랑했다면 은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규태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규태와 은지는 가정법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은지는 많이 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규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은지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진짜 너를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규태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아서. 그때가 진짜였어. 그때의 내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을 거야.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겼나 봐. 규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시는 거죠?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은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규태는 은지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규태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은지와 헤어졌다. 정말 마지막이다. 나는 은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인데 나는 내 불안과 욕심만 채우려 했다. 은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정말 놓아주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멀리서 은지도 새로운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를 되찾은 안도감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하지만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